여기는 어디 다 이 농원에 같이 계신 거예요?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 네, 오늘 현장만 전담을 사용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궁금해하시는 오늘 계신 분들 제가 소개해드릴 텐데요. 오늘 일단 이 장소가 청년농업이 운영하는 원예 농장입니다. 그래서 청년농업이 7분 여기 모셨고 애로사항 그리고 정책 제안도 함께 들어볼 텐데요. 자, 다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님 먼저 참석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광희 충북도당 선거대책위원장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재한 충북 보은옥천 영동부산군 지역위원장님도 오셨습니다. 맨날 떨어지시는 분이십니다. 네. 네. 사실인데요, 뭐. 우리 방금 체험을 같이 해주신 원예농장 숲결을 운영하시는 최동혁 대표님입니다. 네, 그리고 괴산군에서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경서연님 축산. 참석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천시에서 농산물 가공업 종사하시는 김덕팬님 농산물 오셨습니다. 가공. 네, 융복합 체험농장을 제천에서 하시는 이성원님, 네, 보은군에서 융복합 체험농장 운영하시는 최희라님, 그리고 진천군에서 오이 시설 재배업에 종사하시는 김주건님, 오이. 네, 그리고 청주시에서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최원식님, 축산. 두분 축산님. 네, 오늘 최동혁 숲결 대표님 먼저 환영사 하시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청년들 이렇게 충북에서 농사 짓고 있는 청년 농업인들의 이제 또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들으러 와주셔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최동혁 씨입니다. 보은군. 네. 최동혁 씨. 저희 이제 다 이제 충북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 농업인들인데 이렇게 각각 고충이나 다양하게.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후보님 인사 말씀 저는 생략할게요. 아까 밖에서 너무 많이 해가지고. 준비하셨죠? 네, 그래서 그러면 저희 사실 한 분씩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간단하다 하시죠. 최동혁 대표님 먼저 말씀. 네. 저는 이제 보은군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 최동혁이고요. 이제 동네 동기들이나 후배들을 보면은 잘 농산물을 생산을 해서 잘 팔아야지. 그리고 또 후배 농업인들도 정착을 하는데 올해 농사 잘 지었다가 아니라 올해 새로 알바 구했다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을 조금 알바라. 네,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알바 구했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현실이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청년들을 위한 기본소득이나 그런 거를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뭐 보험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이나 대청댐 때문에 농림지역으로 규제를 많이 받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 이제 저같이 체험농장을 운영하게 되는 융복합산업 운영하고 있는 농장들을 보면은 그런 법 때문에 조금 제한을 받는 게 많이 있어서 그런 것도 조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축산업 하시는 강사님. 네. 저는 지금 충북 괴산에서 한우 사육한 지 지금 6년차 되는 경서연이고요. 저희는 이제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촌에 이제 인구가 많이 줄어서 농업 인구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청년 창업농 지원으로 청년농을 농촌 유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농촌 정착의 제일 중점은 청년들의 정착이 가능한 중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 소득의 안정, 소득, 그리고 영농 기반이 제대로 잡혀 있어야 되는데 농촌은 그렇게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정착이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기후변화로 인해서 농산물도 이제 생산성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수입산 농산물을 수입을 해서 개방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청년 농업인들의 경쟁력은 더 악화가 되고 있는데, 특히 축산농가는 이게 타격이 좀 큰 편이라서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수입산 농산물이 대량으로 들어오다 보면 저희 청년 농업인들도 어느 정도 기계화, 규모화가 되어서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데, 이런
그런 규모를 갖추기 위한 이제 경영 기반, 이제 영농 기반이 저희는 국내에서는 이제 쉽지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 14년째 농산물 가공업을 하고 있는 김덕태라고 합니다. 일단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도에도 저희 충북 괴산군에서 청년 농업인들이 간담회를 하셨는데 거기 있었어요? 저는 그때 참석을 못했지만 그때 친구들이 많이 호응이 좋았거든요. 근데 또 4년 만에 또 충북 보훈을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청년 농업인들이 가장 큰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 창업농 지원 사업이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 그냥 무작정 그 성과 위주로 5,000명을 뽑는다고 했는데 5,000명을 뽑으려면은 그 금융권에는 2조 5천억이라는 대출금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뽑다 보니 5천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 그 대출이 5억까지 최대 나가는데 5,000명을 5억까지 대출해 주고 5억까지 해주고 2조 5천억이 필요한데 그 예산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은 청년 창업농을 뽑다 보니 농업과 관련되지 않은 친구들도 많이 들어올 뿐더러 그리고 지금 당장 농지를 구입해서 계약금까지 냈는데 대출이 안 나와서 그 계약이 파기되는 농업인들이 많습니다. 또한 청년 창업농 대출이 39세까지만 되어 있거든요. 그전에는 49세 미만 후계 경영인까지도 대출이 나왔는데 그 청년 창업농에 집중하다 보니까 39세에서부터 49살까지는 그 10년간이 농업인들한테는 비어 있거든요. 그런 상황의 보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5억까지 대출을 해주면 용도 제한이 있어요? 아무래도 농업 관련된 것뿐만 할 수 아니 있고 뭐 예를 들어 이건 무슨 용도로 얼마 이렇게 정해서 빌려주나요? 저희가 그러니까 5억까지 대출이 나오는 것도 최대 5억인데 청년 뭐, 창업농들은 뭐 건물 짓고 시설 짓고 뭐 농지 사고 이런 거? 예, 그런 것뿐인데 그리고 또 그게 농신보호 대출이다 보니까 그 5억까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적고 또 담보가 농업인들은 필요해? 그러니까 저희가 사의 땅을 담보로 대출이 받는 거예요. 저희가 갖고 있는 그 담보가 아닌 그런 것 때문에 좀 청년들한테는 어려움이 있다고 쉽지 생각합니다. 않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천에서 치유농장 운영하고 있는 이성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앞에 말씀 주신 그 청년농업인 분들 이야기 당연히 공감하고요. 청년농업인 관련해서는 청창농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사실 농업 현장에서는 청창농 아닌 청년농업인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좀 소위 말해서 제도권 밖에 있는 청년농업인들이 더 많은 현실인데 이 제도권 밖에 있는 청년농업인들에게 어떻게 정보를 주고 또 어떤 정책적인 지원을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저는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저는 연고 없이 제천이라는 지역에 혼자 기동을 했는데 그런 특성이 있는 청년농업인들은 주거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거든요. 근데 정부나 지자체에서 대규모의 기농인의 집이나 기농단지들을 만들고는 있는데 일단 좋기는 한데 농촌 같은 경우는 읍면끼리의 거리가 1시간이 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제천만 해도 서울의 1.5배 면적이다 보니 읍면간이 1시간이 넘어요? 그렇게 커요? 네, 돌아서 가고 뭐 하다 보니 예를 들어서 덕희씨가 있는 대북면에 기농인의 집이 있다. 그러면 저희 농장에서 1시간 20분 거리거든요. 그러면 그 기농인의 집에 제가 들어가서 저희 농장으로 출퇴근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그리고 그런 대규모 단지는 엄청난 예산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많이 확대해서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장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각 읍면마다 남아있는 유휴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시설들을 좀 간략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청년 농업인들을 위한 원룸 그런 거라도 좀 있으면 이제 읍면 내에서 내 농장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그 예산도 좀 비교적 적게 들어가고 유휴 시설을 또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좀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본 부분은 농막이나 이제 체류형 쉼터라고 하는 그런 이동식 주택이 법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청년 농업인들은 기반을 조성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요. 농지도 구입해야 되고 농기계도 사야 되고. 근데 농막이 요즘 최소 3천만 원 이상, 최소 3천만 원을 투자를 해야 농막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럼 지자체에서 농막이나 체류형 쉼터를 이동식이니까 구비를 해놓고 청년 농업인들에게 빌려줬다가 떼가지고 그쵸. 보완했다가 또 네. 네. 설치해주고 이렇게. 그러면 내 농장에 좋은 이제 생각이네요.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농업에도
좀 많이 활용될 수 있고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지도 않다는 점에서 모듈형 네. 농가주택을 네. 만들자. 뭐 그런 그런 거네.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네, 다음에 최희란님. 네. 저는 보은에서 농촌 관광을 하고 있는 최희란이라고. 아, 농촌 관광을 해요? 네. 저도 여기 계신 대표님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체험농장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통 청년 농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1차 산업을 시작으로 농촌 융복합 사업을 같이 겸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농촌 융복합 산업 지원 사업 중에 또 소규모 농가, 청년 농업인들은 기반 시설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대규모로 농업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소규모 농가 기준에서 나오는 지원이 많이 현저히 지금 아, 그 네, 농가 적습니다. 농지 규모에 따라서 지원이 네, 규모와 그리고 경영체 등록 기준이 얼마 있느냐, 그리고 매출이 얼마 있느냐에 따라 지원 사업이 조금 고도화 사업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소규모 농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창농이나 이제 부모님 기반 시설 이외에 본인이 스스로 농업을 상업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런 지원 사업이 조금 적어서 좀 규모에 따라. 확대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농촌 융복합 산업 같은 경우에는 가공에 좀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3차까지 말을 하는데, 체험시설 보통 가공 기반 구축 사업은 많이 확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체험 기반 시설 구축 같은 경우에는 현저히 적어서 좀 그거에 대한 항목을 따로 만들어서 청년 농업인들이 3차 산업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부가적인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의 핵심은 뭐예요? 부가적인 부수입 창출입니다. 그러니까 1차 그러니까 산업 지원을 뭘 해주면 됩니까? 기반 구축 사업이요. 이게 농지를 구입하고 지금 후계농 자금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솔직히 부족합니다. 기반을 이런 원예 이런 시설을 금융 지원을 늘려야 된다? 구축하고, 결론은 그런데 저희가 대출을 받을 네.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금리 대출 사업을 더 확대를 해주시면 더 좋고, 아니면 이런 체험 시설이나 이런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이, 예산 지원 사업이 조금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뭐 최대 3억, 2억까지 나오기도 하는데, 보통은 가공에 많이 치중되어 있어서 체험 시설 기반 구축하는 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 판매, 가공, 유통, 네. 이런 건 전통적으로 네네네. 많이 하던 거니까 지원을 하는데, 네. 본인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전통, 저 말고도 그러니까 지금 그건 현재 새로운 영역이라서 아마 그 명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 나올 때. 근데 가공에 많이 지금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체험시설 기반 그 구축 사업을 공무원들이 하는 게 책상에 앉아서 하다 보면 맨날 하던 거 말이죠. 네네. 그런 항목을 좀 추가해 주셔서 청년 지금 농업인들은 체험 위주의 이제 기반을 많이 닦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조금 지원을 많이 네. 해주시면 창출을 조금 많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1차만으로는 지금은 수입이 많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새로운 영역에는 섬세하고 현장적인 네. 배려가 필요하죠. 네, 맞습니다. 그럼 현장에서 난 직접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네. 한번 연구해 봅시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이요? 저는 진천에서 오이 농사를 하고 있는 김주관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희 이제 청년 농업인들의 가장 고충은 이제 후계농과 청년 창업농 사이에 이제 괴리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청년 창업농이 끝나면 이제 후계농 그냥 일반 농업인으로 이제 이동이 되는데, 청년 창업농의 지원이 끝나면 그 이후에 이제 농업에 대한 지속적인 이제 관심이나 아니면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받아서 이제 나만의 농장이거나 아니면 나의 기술을 이제 키워야 되는데, 이제 청년 창업농을 할 때는 필수 교육이 있으니까 이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후에 지속 가능한 이제 농업을 하기가 조금 힘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 쪽에서 내려오면 이제 군청이나 시청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 바로바로 그 저희한테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청과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하고의 조금 소통이 부족하다 보니까
차라리 그런 쪽을 같이 한 번에 통합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그렇게 통합을 시켜서 저희 이제 농업 청년농뿐만 아니라 그냥 농업의 이제 하나의 핵심 부처를 하나 이제 생산해 주시면 저희한테 이제 얻는 정보도 많고 앞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사실 이거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거는 아까 이제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인구가 계속 시골에는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교육, 문화, 그 다음에 의료적 항상 조금 수도권보다 뒤처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책이 있으실까 하고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지금 제가 해결책을 당장 만드는 이게 없죠. 있으면 옛날에 했겠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최원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시에서 한국축산하고 있는 최원식이라고 합니다. 앞에 분들이 다 정말 좋은 말씀 많이들 해주셔가지고 다 공감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이제 축산을 하다 보니까 바이러스 같은 게 이제 취약합니다. 이제 워낙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재산 피해가 많이 커가지고 한 마리가 걸리면 그 축사에 있는 모든 수소를 매물을 하든가 그런 재산 피해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요새 가장 최근에 있었던 바이러스는 뭐예요? 네, 뭐 구제역이라든가, 구제역? 네, 럼스. 구제역은 여전히 계속 문제가 보네. 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축사하시는 분들은 백신 넣기가 너무 힘드셔가지고 그냥 가볍게 지나치신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처음부터 그런 분들 축사 위주로 뭐 공수의사든 아니면은 젊은 좀 이렇게 주사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축사하는 친구들을 좀 이렇게 도와주게끔 투입을 시켜가지고 그런 적절한 예방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공중 수의사 있지 않아요? 있는데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원래 원하면 다 불러서 해주잖아요. 네,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기 지병관리처 이제 거기 반역본부에서도 워낙 인원이 부족하고 저희 동네도 재작년에 한번 구제역이 났었는데 그때도 반역분들께서 진짜 노고를 너무 많이 잘해주셨는데 워낙 인원이 딸리시고 그리고 그 날씨도 너무 더워가지고 초동 조치를 잘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게 좀 네, 제가 원하는 바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농산물이 다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자연재해는 피해갈 수 없다고 해도 그거에 대한 보상이 적절한 보상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한 정말 네 그렇게 뭐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좀 농업 미래에 대한 뭐 걱정과 불안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세밀하게 찾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뭐 덩어리 크게 하니까 요 틈새가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런 것들을 잘 챙기는 게 중요한데 현장 얘기도 또 많이 듣고 그리고 사실은 인력 부족 문제도 있고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 늘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아무래도 근데 그러면 이제 큰 정부 만들었다고 막 공무원 늘렸다고 난리가 나겠죠? 그래도 해야죠? 맞습니다. 네. 필요한 일들을 안 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의미 있는 말씀 많이 들었는데 제가 뭐 여기에 대해서 개별적인 네. 대안을 지금 뭐 말씀드리기는 사실 불가능하고 어쨌든 말씀을 잘 들었는데 놓치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멍이 나 있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현장 얘기를 직접 들었고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 직접 행정을 하면 제일 좋죠. 잘 감안해 보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되게 농사를 안 지려고 하는 이유가 옛날로 치면 얼굴 시커멓게 되고 생고생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보니까 다 옛날 농사꾼하고 좀 달라 보여요. 좀 환경이 많이 바뀐 거겠죠? 맞습니다. 옛날 그것 때문에 엄청 싫어했거든. 곧 검해져요. 겨울 지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국면에서 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건강해지시겠네요. 그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고 좋은 정책 제안도 저희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 농업인들 그리고 우리 언론인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걸로 청년 농업인 현장 간담회는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네, 고맙습니다.